여러분들의 투자 내비게이션 주식 부자 주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입니다. 1.5배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출첵과 구독, 좋아요도 누르시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50조 M&A 설 터졌습니다. 인텔 생각지도 못한 일 나왔습니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요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식사하시고 살짝 노곤하실 시간인데 차 한 잔 들고 테라스나 마당이나 사무실 밖으로 나가서 먼 산도 한번 보시고 구름도 한번 보고 기지개도 한번 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올해 마지막 주식 거래일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 크게 박수 한번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내년에 더욱 힘차게 달려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5포인트 내리면서 2977로 마감을 하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파는 모습을 보였고 개인은 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곰 세력이 황소 세력보다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삼전은 500원 밀리면서 78,300원에 마감을 하였고요. 삼전후는 500원 밀리면서 71,200원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오늘 몇백원 내려주면서 몇 주 담아가기에 나쁘지 않았던 하루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오늘 몇백원 내린 기념으로 몇 주 매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가격에 사도 주당 배당 수익률이 크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5년, 10년이 지나서 보면 배당 수익률과 시세 차익이 상당히 커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분 좋고 여유롭게 담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 사는 느낌은 마치 외제차나 루이비통, 에르메스, 샤넬 가방을 싸게 사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주가가 올라갈 때 매집하지 마시고 주가가 조정을 받거나 폭락을 할 때 몇 주씩 담아가시면 너무나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작년 3월에 코로나 같은 사태가 온다면 빤스와 난닝구까지 다 팔아서라도 매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사면서 기분이 좋은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쵸? 당연히 강남 아파트처럼 한평생 삼성전자가 올라갈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없다면 절대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겠죠. 그런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고요. 그리고 떨어진다고 했을 때 다시 올라갈까라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심리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5만원, 6만원대로 떨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엄청나게 많은 주식을 살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향후에 큰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삼성전자에게서 기대하고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M&A 인수합병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M&A 인수합병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그룹은 그동안 2016년 이후에 하만 인수 이후 그렇다 할 빅딜이 없었던 게 사실인데요. 삼전도 인수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바이오젠 인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바이오 업체를 타겟으로 잡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함의 일환이 아니었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년 이후로 너무 오랫동안 인수합병을 쉬었기 때문에 명맥이 끊어진 대규모 인수합병을 재개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삼성은
바이오 분야의 M&A 이야기가 나온 것은 처음이 아닌데요. 바이오 영토 확장을 위해서 오랜 기간 공을 들였던 게 사실이고요. 지난 8월 이후에 향후 3년간 240조 원을 투입하는 중장기 투자 계획을 발표할 때도 말을 했듯이 바이오 사업을 크게 키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당시에 삼성은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미리 선전포고를 강하게 했었습니다. 인수합병을 하려면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신수종 사업으로 분류가 되려면 최소로 연간 10조 원 이상의 매출이 반드시 나와야 하는데요. 바이오 사업 이외에는 이렇다 할 대안을 찾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았던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난 1월에 3년 내에 유의미한 M&A를 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었죠. 당시에 삼전의 경영기획실장이었던 최윤호 삼성 SDI 사장이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M&A 대상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해왔고 많은 준비가 진행된 상태라고 말을 하면서 주주들에게 강한 확신과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제 단 2년째 남지가 않았기 때문에 조만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느 기업이 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이지만 기업이 확정이 되면 주가의 떡상이 나올 것은 불 보듯 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반도체 공급난 등을 감안해서 NXP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차량용 반도체 업체를 인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반도체 대란으로 인해서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의 몸값이 엄청나게 뛰어버렸죠. 그래서 바이오 사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전략을 일부 수정한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인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인텔이 지금 아주 발빠르게 반도체 영토를 넓혀가고 있죠.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특히 유럽의 여러 나라와 협약을 맺으면서 고객 집 앞마당에 공장을 짓는 전략을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에는 2나노에도 들어가겠다고 선언을 한 상황인데요. 지금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자면 인텔이 TSMC나 삼성전자에게 많이 밀리는 상황인 건 맞고요. 다만 인텔이 미국 정부를 등에 업고 있고 미국 정부도 자국 기업을 선순위로 밀어줄 것이라는 게 합리적인 예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5년, 10년 후에는 인텔이 지금보다 많이 부상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합리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인텔이 며칠 전에도 이탈리아에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정말 유럽을 자기네 집 앞마당 쓰듯이 쓰고 있는 그런 인텔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빠른 시일 내에 유럽으로 날아가서 여러 가지 협상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조만간 해외 출장을 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중국 아니면 유럽이 될 확률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중국을 거쳐서 유럽을 가거나 유럽을 먼저 찍고 중국을 들렸다가 돌아오는 그런 여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가 인텔의 차기 반도체 공장 투자지로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인도가 반도체 공장 설립의 최대 절반을 지원하는 그런 막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고 하고요. 인텔도 현지 정부의 행보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협력 분위기가 상당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과기부 장관 정도 되는 인도의 전자정보기술부 장관이 트위터를 썼는데요. 뭐라고 썼냐면 인텔이 인도에 온 걸 환영한다고 트위터에 썼습니다. 장관이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는 것은 거의 확정이 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인텔이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인도로 빠르게 진입을 하면서 향후에 반도체 경쟁에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텔은 미국 정부라고 봐도 크게 무방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향후 반도체 패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미국 정부는 삼정과 TSMC와도 손을 잡고 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는 유기적으로 반도체 기업들과 조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텔의 무서운 확장세도 우리가 삼전을 투자하면서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50조 M&A 설 터졌습니다. 인텔 생각지도 못한 일 나왔습니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